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애프간 철군 완료를 직접 선언하고 그간의 애프간 탈출 작전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아이젠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90% 육박해 다른 연령 대비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의 모든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 상영위에 대한 규제와 벌금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의 팬데믹 실어 수당 혜택이 예정대로 오는 토요일 종료될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어제 브라질에서 수십 명의 은행 터리범이 도주하는 과정에 인지를 차례 묶어 방패로 화려한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백 명의 승객 대피 소동을 낳은 뉴욕시 지하철 정전 사태 원인이 MTA 전기 공급 시스템 오작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주 해변에서 한 인명 구조 대원이 벼락에 맞아 사망하고 주변에 있던 7명도 감전 쇼크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아이세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73.4%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완료된 애프간 철군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애프간전 종료를 직접 선언하며 그간의 탈출 작전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인 20년간의 아프간 전쟁을 끝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탈레반의 빠른 장악이 예상 밖이었음을 인정했지만 역사상 최초로 12만 명을 탈출시킨 미군의 작전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테러로 사망한 13명을 포함한 미국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인과 아프간 동맹 국민들을 구출했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약 80만 명의 미국인이 아프간 전쟁에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아프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테러 위협이 전 세계로 퍼졌다며 현 상황에 맞는 테러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폭탄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 국가 호라산에 대해서는 보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촉박한 기간 동안 진행되며 테러 등 혼란을 일으킨 철군 과정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종전 시기에 그와 같은 위협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 5월 탈레반과 철군 계약을 맺은 전 트럼프 정부에 일부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탈출을 원하는 미국인의 90%가 대피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겨진 이들에게는 기한 없는 탈출 지원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탈출하지 못한 미국인이 100명에서 200명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 시내 13세에서 17세 사이 아이잔 청소년의 90%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의 큰 차이로 접종률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편 12세 미만 대상 백신은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이야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해당 연령대에서 히스패닉 청소년의 38%, 백인 청소년의 32%, 흑인 청소년의 24%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아시안 청소년의 접종률은 65세 아시안 노인층의 접종률인 80%보다도 높았습니다. 특히 맨해튼에서는 아시안 청소년의 접종률이 100%에 달하는 놀라운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93%, 퀸즈에서는 91%,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76%, 브롱스에서는 57%의 아시안 청소년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한편 18세와 19세를 포함한 아시안 10대 접종률은 74%로 47%인 백인과 46%인 히스패닉, 34%인 흑인 10대 접종률에 비해 역시 큰 차이로 높았습니다.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교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어제 스캇 고틀리브 전 FDA 국장은 5세에서 11세 대상 화이자 백신이 늦은 가을이나 초겨울경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는 9월 말 식약청에 심사를 요청한 이후 최종 승인까지 4주에서 6주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접종은 올해 말 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11월경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12세에서 18세에 접종이 가능한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에 대해서만 식약청의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12세에서 15세 아동에 대해서는 비상 사용 승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시의회가 뉴욕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체들 대상으로 부당 상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과하는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이 표결에서 의원 32명의 찬성을 받아 통과된 데 따라 관련 법안이 52년 만에 개정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직후 로라 페이어 부대변인 이름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 조만간 시장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은 사업체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가격을 속이거나 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 온라인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적절한 번역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부당 상행위를 저질렀을 때 기존에 부과하던 벌금을 무려 7배 이상 부과합니다. 해당 사업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뉴스 판매대, 노상 카페, 이삿짐 센터, 주점 등 모든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부당 상행위를 저지른 사업체에게 최소 $50에서 최대 $350까지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새롭게 통과된 조례에서는 최소 $350에서 최대 $2,500로 벌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동일한 부당 상행위를 3번 저지른 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3,5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찬성 의원들은 사업체의 부당 상행위에 대한 벌금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52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특히 온라인 매매가 크게 늘어나는 등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고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와 벌금 인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퀸즈 상공회의소 토머스 그랜츠 회장은 부당 상행위에 대한 벌금을 한꺼번에 크게 인상하면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이 또 다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이번 주 토요일 종료 예정인 팬데믹 실업 수당 지급의 혜택을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시킬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주에 $3억 1,400만 달러, 한 달에 $1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4일 기한이 만료되는 실업수당은 팬데믹 실업지원, 팬데믹 비상실업보상, 연방 팬데믹 실업보상이며 약 50만 뉴저지 주민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주 자체 지원금에 더해 별도로 지급받던 연방으로부터의 $300 지급이 중단되며 자격이 되지 않던 자영업자와 계약업자에 지급되던 실업수당 역시 종료됩니다. 그는 타격을 받을 주민들을 위해 렌트, 식품, 육아 등의 연방의 코로나19 지원금을 투입했다며 한 예로 내년에 최저시급이 $12에서 $13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팬데믹 이후 160만 명 주민을 대상으로 총 $337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이 전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실업률은 7.3%로 전국 5위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곳에서는 기한 종료 이후에도 연방 코로나19 지원금을 이용해 혜택을 연장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연방으로부터 $62억 달러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한편 실업률이 7.6%로 전국 2위인 뉴욕주에서도 이번 주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는데 특히 뉴욕시는 실업률이 10.5%로 전국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뉴욕주는 팬데믹 동안 470만 주민에 $970억 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보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어제 브라질에서 수십 명의 은행 터리범들이 도주하면서 인질을 차에 묶어 인간 방패로 활용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브라질 상파울루 주에서 두 곳의 은행을 습격한 강도당 수십 명은 추격하는 경찰의 공격을 피할 의도로 인질을 차에 묶은 채 도망가는 아찔한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영상에는 약 10여 대의 차 위에 인질들을 묶어 도주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인질로 보이는 한 남성이 차량의 썬루프를 통과해 선 채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용의자들은 치밀한 도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도시 곳곳에 14개의 폭발물을 미리 설치해 경찰의 추적을 방해했습니다. 폭발물들에는 감지기가 달려 있어 사람의 손길이 닿을 경우 폭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 25세의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폭발물을 건드려 다리가 날아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주민들에게 현장에 폭발물이 해체될 때까지 실내에 머물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강도들은 버스를 비롯해 4대의 차량에 불을 질러 달아날 때 경찰의 주의가 분산되도록 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범행에는 2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용의자들은 드론을 사용해 경찰의 행보를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전원 속으로 사라진 용의자들을 여전히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민간인 2명과 용의자 중 1명이 사망했고 최소 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파울루 주지사는 범행을 저지른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범인 추적에 380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일요일 발생한 뉴욕시 지하철의 정전 원인이 MTA의 고질적인 전기 공급 시스템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밤 뉴욕시 지하철 정전 소동은 브롱스 지역 지하철 일부 구간에 전압이 낮아지면서 발생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지하철 운영 과정에서 전압이 낮아지더라도 백업 배터리 자동 시스템으로 전환해 전력을 공급하면 철도 운영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날 MTA 측은 지하철 전압이 낮아지자 즉시 백업 배터리 작동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백업 시스템은 MTA의 자동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까지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백업 배터리 시스템 작동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은 자동화되지 않았으며 MTA의 기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9시 14분경 백업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MTA의 철도 통신 시스템 일부가 마비됐으며 MTA 통제실은 8개 노선상의 열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정전 구간을 운행하고 있던 열차는 총 88대였습니다. 이 중 83개의 열차의 승객들은 MTA 요원의 도움으로 역에서 내려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대의 열차는 역과 역 사이에 끼어 있었으며 500명 이상의 승객들은 암흑 속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날 이번 열차 한 대는 오후 9시 26분경 버겐스트리트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인 오후 10시 30분경 다행히 열차가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승객들은 다음 역 플랫폼에서 구조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화창했던 뉴저지주 해변에 갑자기 벼락이 터지는 바람에 젊은 인명구조원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감전 쇼크로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주 저지쇼어 지역 해변에서 근무하던 19세의 인명구조원 케이스 핀토가 벼락을 맞아 숨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인명구조원 4명 등 7명은 감전 쇼크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은 오전부터 날씨가 맑고 화창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오면서 벼락이 내리치는 바람에 몸을 숨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It was still nice out, so it was just like it came out of nowhere. We're having a beer, and next thing you know, there was like a bomb struck you. It just shot across our heads. I got knocked off my chair and on the ground. The lifeguard screamed, "Run!" And everybody just started running off the beach. 벼락이 치던 순간 조망대 위에서 근무하던 핀토가 모래사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노스 고교의 육상 선수로 활동했던 핀토는 남의 생명을 구하는 인명구조원 근무를 자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사망한 젊은 구조대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부상자 7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12년 만에 가장 많은 중어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정혐오 범죄였으며 특히 아이제게를 겨냥한 공격 행위는 73.4% 급증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전국 15,000여 개 사법기관이 보고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증오범죄는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7,75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증오범죄 중 인종 또는 민족 혐오에 따른 범죄는 전체의 61.9%로 가장 많았고 성적 지향과 종교적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는 각각 20.5%, 13.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아시아계를 겨냥한 공격 행위는 2019년 158건에서 지난해 274건으로 73.4% 급증했습니다. 또 흑인을 표적으로 한 공격은 1930건에서 2755건으로 42.7%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민단체들이 백인 민족주의 득세와 소수민족에 대한 적개심 확산 등을 경고해온 가운데 증오범죄가 1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협박이 53.4%로 가장 많았고 단순 폭행 27.6%, 가중폭행 18.1%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증오범죄와 결부돼 22건의 살인과 19건의 강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작년 증오범죄 피해자는 10,000명이 넘었고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백인이었습니다. 언론들은 각 지역 사법기관들이 FBI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증오범죄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시아계 인권단체 스탑 AAPI 헤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서 6월 자체 집계한 아시아계 겨냥 증오범죄만 6,600여 건에 달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필 머피 주지사는 오늘 뉴저지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메가사이트 중 일부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부스터샷 적격성에 대한 CDC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파이저 또는 모더나 백신을 두 번째 접종한 후 8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권장했지만 델타 변이의 새로운 확산으로 FDA는 6개월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월 20일부터 240만 명의 뉴저지 주민이 예방접종 대상이 됩니다. 뉴저지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젊은이 중 거의 54%가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수치는 해당 연령대의 50%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입니다. 한편 주정부는 개학과 함께 학생, 교사, 교직원에게 최대 KN95와 수술용 마스크 600만 개를 제공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내일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을 위해 주의회 특별회의를 소집하고 퇴거 유예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브루클린 등의 지역에서 세입자에 대한 추가 구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대법원은 퇴거를 허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시행하려 했던 임시 금지 조치를 차단했습니다. 한편 연방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할당된 460억 달러의 자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컬 주지사는 빠른 시간 내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천 명의 건물 소유주를 대표하는 임대료 안정화협회는 주가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널드는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지역 가맹점에 실내 영업 제한 지침을 마련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맥도널드 측은 최근 3주 동안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250명을 넘는 지역의 지점에 실내 영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맥도널드 측은 매장 내 취식이 다시 금지된 지점과 곧 금지될 예정인 지점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맥도널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미국 대부분 지점의 실내 영업을 중단했으며 지난달 기준 70%가 정상 재개한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맥도널드는 지난달 28일 노동절 연휴까지 100% 재개가 목표라고 밝혔지만 델타 변이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실내 영업이 중단되는 지점 수가 지난해 팬데믹 초기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추석을 맞아 1000가정에 식품을 나누는 추석맞이 사랑의 식품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난해부터 한인회가 실시해온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행사는 오는 9월 18일 오후 1시부터 퀸즈 플러싱 머레이힐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H마트 매칭 후원으로 이 행사를 통해 한인사회 어려운 형편의 1000가정에 소고기와 송편, 만두, 당면, 부침가루, 과자 등을 전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웹사이트로 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 112-255-6969로 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